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이번 한 학기 동안 광고 홍보 영상 제작 종합 설계를 강의하게 된 한기훈 교수입니다. 이 강의는 김종환 교수님하고 저하고 함께 여러분을 가르치는 과목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여러분 직접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우선 영상으로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곧 학교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시간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제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저하고 수업을 해본, 여러 과목 같이 해본 학생들도 있고 또 처음 만나는 학생들도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제 이름은 한기훈입니다. 사진 대신에 이렇게 그림으로 된 제 그림을 집어넣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이렇게 좋아해서 저를 잘 표현하고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꽤 오래됐네요. 벌써 한 2008년 그 무렵에 광고회사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하는 제 동료가 그때 우리가 LG 핸드폰을 일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 첫 번째 나온 스마트폰으로 거기에 저를 그려줬던 그림입니다. 특징을 아주 잘 잡아서 제가 사진 대신에 많이 쓰는, 사진보다 더 좋아하는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아마 제 10년 전 모습이다 생각하면 비슷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떨 때는 남들 다 사진 다 쓸 때 혼자만 사진 안 쓰고 이렇게 그림을 쓰면 더 이렇게 기억에 쉽게 되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 제작할 때도 남들이 안 쓰는 기법을 쓰는 것이 때로는 유리하다라는 한 가지 힌트를 미리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소개를 하면은 저는 1983년부터 2012년까지 광고회사에서 쭉 일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광고회사 중에 하나인 대홍기획의 공채 1기로 들어가서 그 회사에서 만 17년 동안 일했고 그 이후에 미국의 세계적인 광고 대행사 DDB 월드와이드 그리고 영국 광고회사인 이지스 미디어 등에서 2012년까지 해서 약 30년 정도 기간 동안 국내 광고회사, 외국 광고회사에서 쭉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는 한기훈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연구소를 만들어서 연구소 활동을 하고 있고 3개의 회사를 공동 창업했습니다. 모픽처스 주식회사, 이건 영상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B&A 컨설팅 주식회사, 이건 디지털 광고회사입니다. 그리고 베티카 주식회사, 이건 PR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3개의 회사를 공동 창업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했던 광고들 중에 이제 한 2가지 정도를 이 장표에다 넣어놨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각자 한번 시간 내서 따로 보시고 우리 나중에 만나서 수업할 때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장표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일했던 기간들을 여러분들께 얘기를 하면서 광고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그 광고 속에서 영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먼저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일했던 기간 83년부터 현재까지 쭉 놓고 보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한 시기였습니다. 아주 격변기였다는 얘기겠지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압축적으로 성장을 이룩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없던 새로운 세상이 열린 그런 기간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격변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세상이 됐느냐는 아마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인터넷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터넷 이전의 세상과 인터넷 이후의 세상은 굉장히 많은 것이 바뀐 세상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뒤에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 사회, 세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80년대, 90년대까지도 많은 부분 인더스트리얼 소사이어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산업사회입니다. 산업의 사회. 그래서 이 당시만 해도 대량 생산이 산업의 주된 흐름이었습니다. 매스 프로덕션이죠. 그래서 공장에서 많은 물건을 찍어내고 대중들에게 그것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미디어도 당연히 매스 미디어였습니다. 매스 미디어. 그래서 텔레비전을 필두로 해서 100만 부씩 발행하는 우리나라 국내 신문 비롯해서 일본에는 거의 1000만 부에 달하는 부수를 자랑하는 그런 신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스 미디어의 시대. 자, 그러니까 매스 미디어, 매스 프로덕션에 이어서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되겠죠. 매스 미디어를 통한 매스 커뮤니케이션. 매스 미디어가 대중과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런 사회는 우리가 쉽게 그냥 매스 소사이어티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사회의 문화를 우리 매스 컬처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광고 홍보 영상 제작 쪽에서 보는 그 광고, 바로 그 광고의 시대였다고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고가 굉장히 꽃 피운 시대입니다. 자, 이런 그 산업 시대의 특징에서 그 미국에서 가장 그 뛰어난 크리에이터라고 일컬어지는 그 DDB란 광고 회사를 만들었던 윌리엄 범바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신 분이고, 이분은 1949년에 자기 이름으로 광고회사 DDB란 광고회사를 만들었고요. 그 50년대, 60년대, 70년에 걸쳐서 세계 광고 시장을 획기적으로 뒤바꾼 혁명가 같은 분입니다. 자,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광고는 펀더멘털리 근본적으로 설득이다, 퍼수에이션입니다. 그리고 퍼수에이션은 뭡니까? happen to be not a science. 퍼수에이션은 설득은 과학이 아닙니다. 설득은 but an art, 아트입니다. 설득은 아트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설득이 광고가 아트일까 과학일까? 잘 생각해 보시면은 사실은 두 가지 측면이 다 같이 있습니다. 과학인 측면도 있고 아트인 측면도 다 같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아트의 측면을 좀 더 강조해서 광고를 해석한 그런 유명한 분이기도 합니다. 이 반대쪽에서 같은 시대에 그 광고는 과학이다를 외치며 광고의 과학적 흐름을 리드한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데이빗 오길비라고 합니다. 동시대에 아주 유명한 광고인 두 명이 한 사람은 광고는 과학이다, 한 사람은 광고는 아트다 하면서 각각 서로 뛰어난 그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 폭스바겐 광고는 아마도 20세기를 대표하는 가장 뛰어난 광고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빌 번박의 가장 성공적인 대표작이기도 합니다. 이 광고가 등장한 시기는 50년대 초반입니다. 50년대 초반. 자, 근데 이게 과연 왜 그렇게 한 세기를 대표하는, 20세기를 대표하는 가장 뛰어난 광고라고 불리울까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왜 뛰어난 광고지? 아마 여러분은 쉽게 예상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그림 배치를 보겠습니다. 그림이, 이건 신문 광고입니다. 신문 광고, 잡지 광고 이런 걸로 쓰였겠죠? 자, 레이아웃이 일단 묘합니다. 가만 보면 자동차가 굉장히 작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드라인은 Think Small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왜 뛰어났습니까? 라는 얘기를 간단히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왜 뛰어났습니까? 우리가 흔히 뛰어난 광고다라고 얘기를 쉽게 하는데 과연 뛰어난 광고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뛰어난 광고는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마케팅의 아주 골치 아픈 문제를 정말 뛰어나게 효과적으로 해결해준, 문제를 해결해준 광고를 뛰어난 광고라고 합니다. 적은 비용으로 엄청나게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해 줄수록 뛰어난 광고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줬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950년 정도면 대충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한 5년, 6년 됐을 시점입니다. 5, 6년밖에 안 됐겠지요. 자, 그런데 이 자동차는 어느 나라 자동차입니까? 폭스바겐? 여러분 아시겠지만 독일의 자동차입니다. 독일의 자동차. 자, 그런데 이 폭스바겐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약간 찝찝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이냐 하면 독일에서 히틀러가 집권하면서 히틀러가 국민들이 쉽게 탈 수 있는 차를 만들어라라고 지시를 해서 나온 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틀러의 명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차가 바로 이 폭스바겐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받고 이 차를 만든 사람은 유명한 자동차 박사인 닥터 포르쉐입니다. 닥터 포르쉐가 히틀러의 명으로 만든 차, 바로 폭스바겐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과 독일은 총을 맞대고 싸웠습니다. 미국인들 입장에서 독일은 얼마 전까지 적군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히틀러라는 인간은 굉장히 많은 유태인을 죽이고 세계적으로 하여튼 비난을 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이 차에는 패전국 독일의 그림자도 있고 히틀러의 이미지도 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 미국인들한테 이 차를 판다는 게 상당히 어려웠다는 것은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 중에 가장 차를 많이 사고 또 이 차를 1차적으로 광고를 많이 한 지역이 뉴욕 쪽입니다. 그런데 뉴욕은 세계 유태인의 수도라고 불리웁니다. 가장 많은 유태인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고 영향력을 크게 보이는 곳이 바로 뉴욕입니다. 그 뉴욕에서 유태인들한테 히틀러의 차를 판매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마 짐작이 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두 가지 문제를 뛰어넘은 더 큰 문제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 이제 미국의 시대적인 흐름이 큰 게 좋다라는 생각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하고 전 세계의 주도권이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성장과 발전은 눈부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좋아지는 삶이었고 모든 것에 자신이 있는 시대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길을 내도 굉장히 크게 냈습니다. 자동차를 사도 큰 자동차를 선호했습니다. 집도 큰 집을 좋아했고 하여튼 미국은 모든 면에서 큰 게 좋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에 이 작은 자동차 폭스바겐 비트를 소개하는 광고였던 겁니다. 큰 게 좋다라는 인식이 많은 사람들한테 작은 차를 광고한다는 거야말로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런 그 어려운 문제들 상황 하에서 광고회사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빌 범박이 이끄는 DDB 팀은 굉장히 획기적인 이 광고를 만듭니다. 자, 생각해 보시면은 가뜩이나 광고를 하는 차가 작은 차여서 고민인데 디자인상으로 봤을 때 작은 차를 더 작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저 구석에 놓고 그러더니 도발적으로 헤드라인에다가 Think Small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작은 것을 생각해 보세요 또는 작게 생각하세요 라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는 얘기입니다. Think Small. 자, 이때는 1950년대까지만 해도 텔레비전보다도 신문이 훨씬 영향력이 큰 매체였습니다. 신문이 가장 압도적인 매체였는데
이런 상태에서 신문 광고에 이게 딱 등장을 한 겁니다. 미국의 많은 지식인들이, 소비자들이 이 광고를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얘네들이 뭔 소리를 하는 걸까? 자,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헤드라인을 다 읽어보게 됩니다. 헤드라인을 읽고 바로 바디카피를 다 읽게 됐다고 합니다. 바디카피를 다 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작은 차가 갖는 매력에 대해서 충분히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 광고를 통해서 사람들은 광고를 직접 자세히 읽어보고 생각해보고 새로운 기준으로 한번 잡아보는 그런 역할을 크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가 크게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들 하는 거겠죠. 자, 같은 연장선상에서 빌 범박의 팀이 만든 또 하나의 명작이 있습니다. 바로 이 광고인데, 자, 이번에는 비틀 자동차를 아주 멋지게 크게 클로즈업 했습니다. 아주 보기가 좋겠죠? 멋지게 이제 클로즈업 했는데 놀라운 것은 이 헤드라인입니다. 헤드라인에다가 레몬이라고 표시해놨습니다. 레몬. 레몬은 미국의 슬랭으로 어떤 뜻이냐 하면 불량품 그런 뜻입니다. 불량품. 자, 자기 차를 굉장히 멋지게 사진을 내놓고 헤드라인으로 불량품 그러고 써놨습니다. 이 폭스바겐 광고주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자기 차에다가 불량품이라고 써서 광고를 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광고를 보고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또 도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지? 해가지고 이들은 다시 광고의 본문을 읽기 시작합니다. 본문을 읽어보니까 자동차에는 수많은 부품이 있는데 이 차에 한 가지 부품에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고 재터리, 그 당시엔 차 안에 재터리가 있었습니다. 재터리가 앞뒤로 스무스하게 왔다 갔다 하는 레일이 있는데 그 레일에 작은 문제가 있어서 재터리 부분에 살짝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재터리를 고쳐내기까지는 차의 출고를 안 한다는 얘기를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아주 사소한 재터리 하나의 분량까지도 꼼꼼하게 짚는다는 얘기를 전달하는 거고 그거 이외에는 완벽한 차라는 것을 설득하는 아주 재미있고 독창적인 광고였습니다. 이런 광고 캠페인들로 폭스바겐 광고는 20세기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광고 캠페인으로 손꼽히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본 김에 자동차 얘기 한번 더 잠깐 보겠습니다. 자동차 얘기. 그 세계 자동차 경주 대회에서 그 매년 이제 상을 받는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언제적이었나요? 한번 봅시다, 우리. 이게 1983년 르망 결과입니다. 프랑스 르망 자동차 경주 대회라고 24시간 달리는 아주 극한의 자동차 대회입니다. 자, 이 83년 이 대회에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1등부터 10등까지 쭉 있는데 9등만 빼놓고는 전부 다 포르쉐 자동차입니다. 포르쉐. 9등만 BMW 자동차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광고의 헤드라인은 Nobody's Perfect입니다. 완벽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포르쉐 자동차도 1등부터 10등 중에 9등을 내줬기 때문에 퍼펙트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반어법이죠. 그러니까 아주 압도적으로 퍼펙트에 가까운 압도적인 차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광고입니다. 자, 이렇게 신문 광고, 활자로만 되어 있는 광고 하나도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임팩트를 주고 인상에 남기는 역할을 합니다.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고 강력한 이미지를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90년대 들어오면서 새로운 IT 기술 시대가 열립니다. IT 기술 시대. 그래서 많은 것들이 변화하게 됩니다. 많은데 변화하는데 사회 자체가 이제 인포메이션 소사이어티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대량 생산은 이제는 별로 의미가 없어지고 이제는 다품종 소량 생산
맞춤 생산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매스미디어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1인 미디어나 또는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매스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의미가 없어지고 굉장히 다양화된 커뮤니케이션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매스 소사이어티는 이제는 네트워크 소사이어티로 바뀌었습니다. 매스 컬처는 이제는 다양성의 문화, 또 자생성을 갖는 문화로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시대가 그러니까 전통적 의미에서 광고의 시대였다고 한다면 지금의 시대는 어떤 의미에서는 콘텐츠의 시대 또는 스토리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이야기의 스토리의 시대다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이번 강좌에서 공부하는 애드버타이징 프로모셔널 바이럴 프로덕션이죠. 우리 원래 영어로 제목이 이런 바이럴 영상, 광고 영상 이런 것들 컨텐츠, 스토리를 바탕으로 한 퍼져나가게 하는 얘기거리를 영상으로 만드는 그런 수업입니다. 자, 광고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하여튼 시대의 거울입니다. 제가 직접 만들었던 광고 중에 오리온의 닥터 유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많은 학생들이 먹어봤고 즐기는 제품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0년 중반에 2005년쯤 나온 제품인데 어떤 배경이 있냐면 그 전에 나와 있는 과자들이 다 약간은 건강에 좀 덜 좋은 것들이 함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 입장에서 이제는 좀 한 단계 높은 건강을 신경 쓴 제품이 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때였고, 오리온은 이제 그런 소비자 조사를 통해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유 박사님이란 분하고 같이 제품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하이 퀄리티의 제품이고 사람들의 건강에 포커스를 맞춘 제품군을 준비를 했고, 그 브랜드로 아예 그냥 닥터 유라는 브랜드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과자 제품 닥터 유가 그 시대에 나오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필요가 있어서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고는 그거를 얼만큼, 그러니까 새로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설명해 주느냐, 설득하느냐라는 그런 과제를 안고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광고는 아주 크게 성공했던 광고고, 닥터 유가 조기에 시장에 안착이 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광고니 여러분들 따로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중에 만나서 수업할 때도 같이 한번 보고 얘기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최고의 광고로 아까 이제 폭스바겐 자동차를 얘기했는데, 비틀 자동차 광고를 얘기했는데,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 될 20세기를 대표하는 최고의 텔레비전 광고라고 말을 한다면 아마도 애플 매킨토시 1984라는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1984년이 바로 그 스티브 잡스의 애플에서 첫 번째 제품인 매킨토시 컴퓨터가 시장에 나온 시점입니다. 1984년이. 자, 이 광고는 참 여러 가지 스토리가 많이 있는데, 우선 그 리들리 스콧이라는 세계적인 영화 감독이죠. 에일리언을 비롯해서 이 리들리 스콧이 만든 작품입니다. 그 당시에는 1984년에는 이 사람이 물론 그렇게 세계적인 반열에 들어있는 감독까지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영화계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는 감독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이 작품을 만들었고, 아이디어는 물론 이제 광고회사에서 냈죠. 자, 그런데 아이디어의 배경은 어떤 것이었냐면 1984라는 그 연도에서 아이디어를 찾았다고 합니다. 조지 오웰의 유명한 소설 1984가 있죠. 자, 그 소설 속에서 조지 오웰이 그 소설을 썼던 건 1920년대입니다.
20년대 맞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조지 오웰이 미래를 그린 겁니다. 그 당시에. 미래 소설입니다. 미래를 그리면서 먼 훗날 1984년을 어떻게 묘사했냐 하면 빅브라더가 아주 그 전 세계를 독재하는 강제 정치를 펼치는 감시 사회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빅브라더가 모든 사람을 통제하는 그런 무서운 사회로 그려놓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아이디어를 낸 광고회사 팀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984 소설의 그런 빅브라더 같은 것처럼 그 당시에 컴퓨터 세상을 지배하는 빅브라더 같은 브랜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IBM입니다. IBM. 그 당시에 컴퓨터 세상은 IBM 생태계에 다 포함이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의 이 애플은 IBM의 그 생태계로부터 벗어난 마치 독립적인 행성처럼 자기만의 어플리케이션 운영체계를 갖춘 그런 컴퓨터로 등장을 한 것이지요. 완전히 새로운 등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광고 속에서 이 애플을 상징하는 젊은 여성이 나와서 그런 엄청난 빅브라더가 제외하는 이 획일적인 사회에 반기를 들고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그런 의미의 광고 영상을 찍게 되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광고였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광고는 사실은 텔레비전에 딱 한 번 등장을 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1984년 1월 말에 미국의 가장 큰 이벤트인 풋볼 경기죠. 슈퍼볼 대회에서 단 한 번 광고가 온에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번 온에어 된 거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고 그 광고 좀 더 틀라는 사람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미국 전역의 극장에서 그 광고들을 또 많이 틀었다고 합니다. 자, 하여튼 그렇게 돼서 애플은 아주 멋지게 세상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1984년. 그리고 그 충격적인 광고 하나로 훨씬 더 그 등장이 드라마틱하고 효과적으로 진행이 된 걸로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애플 맥킨토시 1984가 20세기를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광고 영상이다라고 말해도 손색이 없을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그런 작품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불과 한 20년도 안 돼서 세상이 바뀝니다. 인터넷 세상이 되는 거죠. 인터넷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인터넷은 1990년대 중반 정도부터 급격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후반이 됐을 때는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층, 지식인층은 이미 인터넷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아주 획기적인 작품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BMW 자동차 광고입니다. 이 자동차의 광고의 제목은 더 하이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더 하이어.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이 1990년대 후반에 BMW 자동차가 미국에서 광고를 위해서 광고 대행사를 찾아갑니다. 펠론 월드와이드라는 아주 크리에이티브가 뛰어난 광고 회사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를 찾아가서 우리가 미국 내에다가 우리 차 광고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의논을 합니다. 자, 그래서 펠런 팀이 이 시장을 조사하고 검토를 했는데 하나의 큰 문제에 봉착을 합니다. 메인 미디어인 텔레비전이 광고 단가는 굉장히 비싸고 전 세계 자동차가 미국 TV에다 광고를 어마어마하게 발휘합니다. BMW가 가진 돈을 다 미국 거기 쏟아부어도 자동차 광고들 중에 차지하는 비중은 1%, 2%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천억을 쏟아분다 하더라도 미국 소비자들이 보는 자동차 광고 중에 100개 중에 겨우 한두 개 그런